안녕하세요. 저는 헥사곤 PPM에서 신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종윤 상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헥사곤 PPM에서 영업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윤현민 과장입니다. 예, 참 요즘은 특히나 이제 평범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고객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 그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상 일단 온라인으로 찾아뵙고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은요. 로우 코드 DT 이네이블러라는 저희 그 졸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 졸트라는 명칭은요, 크로스 얼터너티브스의 약자로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사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션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크게 한 8가지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헥사곤 AB라는 그룹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그룹을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새 굉장히 좀 핫한 그 단어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스레드, 그리고 디지털 인게이지먼트 관련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부터는 저희 이제 졸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개요와 상세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동영상을 통해서 시연을 보여드리고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를 짓는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는 설문이 있는데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 30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소정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하오니 끝까지 좀 경청을 해주시고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헥사곤 AB 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헥사곤 AB 그룹은요, 그룹의 본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그 나스닥 스톡홀름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 기업이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한 5조 원 정도 달성하는 중견 그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지사에서 2만여 명의 임직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특히 이제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부분은 R&D 투자의 전체 매출액의 10%에서 12%,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PPM 사업부일 경우에는 대략 한 18% 정도의 굉장히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는 기술에 그 포커스를 맞춘 기술 중심의 그룹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헥사곤 PPM 사업부의 시장 점유율은요, 전 세계 이제 정유나 화학,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파워 제너레이션, 발전 쪽 관련해서 글로벌 1위의 그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헥사곤 AB, 헥사곤 PPM을 포함해서 전체 헥사곤 AB 그룹의 핵심은요, 리얼월드의 이벤트와 그 다음에 디지털 월드의 모델을 서로 간에 융합을 시키는 이런 기술력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헥사곤 AB 그룹의 그 계열사가 크게 이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왼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Safety and Infrastructure, Geospatial, Geosystems, Positioning Intelligence.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리공간과 관련된 GIS 정보,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런 솔루션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오 시스템스에서는 라이카, 그 3D 그 레이저 스캐너와 그 다음에 라이다 기반의 드론을 통해서 현실을 캡처해서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PPM은요, 스마트하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운영의 최적화를 제공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엔지니어링 설계 및 정보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에서는 제조와 관련된 솔루션, 어떤 정밀 계측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마이닝과 에그리컬처처럼 저희는 이제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그 해당하는 업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닝 기업에서는 통합 디지털 광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그리컬처 이제 사업 부분에서는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밸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술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문성, 그리고 특정한 업에 대한 전문성, 이 세 가지를 결합을 해서 고객이 원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그 비즈니스 니드를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PPM 사업부를 조금 더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PPM 사업부의 전신은 인터그래프라는 미국계 회사였고요.
저희 인테그래프는 1969년도에 아폴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이제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69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벌써 이제 51년째 됐네요. 그리고 저희가 1984년도에 최초 버전이 이제 플랜트를 설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85년도에 인터그래프 코리아라는 명으로 서울 사무소를 설립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는 35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트의 설계나 데이터 통합 관리 관련된 솔루션으로서는 글로벌 넘버원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 주요 사업군 그 고객분들은 조선해양이라든지 발전 사업, 그다음 석유나 정유, 가스, 그다음 화 대부분의 이제 디스크리트 프로세스 매니팩처링의 이제 산업군에 속하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컨설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희가 그 헥사곤 AB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M&A를 하고 있고 기존의 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들하고 결합 작업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프로세스 매니팩처링 외에 디스크리트 매니팩처링, 일반 기계 산업이라든지 방위 산업, 그다음에 건설, 제약 및 식음료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분에 저희의 그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헥사곤 AB와 제가 소속되어 있는 PPM 사업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레드, 그리고 디지털 인게이지먼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는 용어를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시기는 대략 돌이켜보면 201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선도적인 리더 그룹분들이 대체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용어를 쓰기 시작하셨고요. 국내에서는 대략 한 2016년 말, 2017년도서부터 이제 유수의 큰 기업들에서 이제 DT를 좀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굉장히 많이 수행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해도가 좀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DT라는 것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컴퓨터와 연계하고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 실적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세 번째로는 동시에 조직 건강도를 높여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는 전사적이고 강도 높은 변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섹션에서는 제가 좀 주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컴퓨터와 연계하고 디지털화하는 이 용역에 좀 포커스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 하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경영 컨설팅 펌인 이제 에이티커니사의 디지털 경영 혁신 피라미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오퍼레이션. 크게 이제 DT를 하려면 디지털 전력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전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디지털 오퍼레이션 운영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디지털 오퍼레이션 중에서 에이티커니는 크게 이제 5가지 구성 요소를 좀 설명하셨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세 번째로는 디지털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사내의 오퍼레이션, 그 프로세스 자체가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종단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최적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디지털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는 제가 설명드린 디지털 트레드라는 개념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테크놀로지 이네블러입니다. 기술적인 요소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맥킨지의 정의에서처럼 기업의 모든 활동을 컴퓨터와 연계하고 디지털화하는 데는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요소인 디지털 플랫폼 내지는 테크놀로지 이네블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 요소고요. 이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러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졸트 프레임워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졸트 인티그레이션과 졸트 모빌리티, 그리고 디지털 트레드와 그리고 디지털 인게이지먼트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DT를 넘어서 디지털 트레드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이제 DT의 정의에서처럼 기업의 모든 활동을 컴퓨터와 연계하여 디지털화하는 개념하고 한번 좀 매핑을 시켜봤습니다. 원래 디지털 트레드, 그 트레드는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실, 저희가 뭐 옷감을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바늘과 실 할 때 그 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의 기본적인 정의는요. 원래는 지의 제프리 멜트 회장이 가장 많이 주창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분은 철저하게 제조업에 포커스를 하셨습니다. 제조업에서의 제품과 관련된 수명주기, 제품을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운영을 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동안 지속되는 모든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마련하는 것을 이번에 디지털 스레드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조금 최근에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 있어서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의 수명주기와 관련된 전사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구현하는 것을 디지털 스레드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요거를 쉬운 용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영역에 구슬이라는 정보는 다 아마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미 다 전산화는 디지털 회사는 다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자, 실제로 고객사를 만나서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영업은 영업 정보를, 설계 쪽이나 기술 쪽은 기술 정보를, 그 다음에 회계는 회계 정보만, 이렇게 따로따로는 잘 돼 있으세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최종적인 영업 담당자가 회계 정보와 제품 정보와 그 다음에 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한눈에 바라보기는 찾는 것은 그 정보를 검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을 딱 보여주는 딱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앱도 부족한 것이 실제로 제가 고객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발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정보라는 구슬이 따로 존재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디지털 스레드라는 실로 엮어서 예쁜 팔찌나 발찌나 아니면 목걸이를 만들어서 실제로 더 밸류 있는 더 가치를 더 추가를 해보자. 이런 것이 디지털 스레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스레드의 가치는 제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single source of truth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진실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는 실제로 제가 이제 건설업군에 계신 고객을 인터뷰를 해보면 이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검색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각자가 대부분 엑셀 기반으로 시스템은 있지만 그 정보를 엑셀로 추출을 해가지고 엑셀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버전도 맞지 않고 서로가 바라보는 정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하게 하겠다. 그럼으로써 정보의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요. 정보의 가시성을 확보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가장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점을 보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그림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님이신 마이클 포터 교수님께서 기업의 이제 경쟁 우위를 설명하시면서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과 지원 활동을 이제 좀 그 다이어그램상으로 표현하셨는데 각각의 영역에 어떻게 버티컬하게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엮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디지털 스레드로 엮어서 이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게이지먼트입니다. 디지털 인게이지먼트는요,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정보는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스태틱 앱, 그러니까 정적인 앱, 한번 개발돼서 그냥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하는 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기의 니즈나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해서 쉽게 구성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앱으로 원하는 단말, PC나 휴대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믹스드 리얼리티, 뭐 증강현실이나 뭐 가상현실, 이게 원하는 UX 형태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말씀드린 저희 졸트 프레임워크는요, 디지털 스레드, DT를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러, DT 플랫폼으로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스레드를 구현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인게이지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 프레임워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챕터까지는 저희 가장 핫한 워드인 DT와 디지털 스레드와 디지털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우 코드 DT 이네이블러인 저희 졸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먼저 로우 코드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바일 앱이나 어떤 특정한 앱을 개발할 때는 전문 개발자가 개발을 합니다. 소스 코드를 코딩 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죠. 근데 그 코딩 작업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드래그 앤 드랍 내지는 어떤 화면을 통해서 선택을 함으로써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로우 코드 디벨롭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일반 비즈니스 사용자도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졸트 프레임워크는요, 기업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IT 시스템과 OT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IT 시스템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RP, 뭐 그다음에 CRM, PLM, 뭐 설계 툴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겠죠. 그리고 OT라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는 우리 공장 설비, 그다음에 HMI, 스카다 이런 정보를 저희가 의미합니다. 기업 내부의 IT 정보와 OT 정보를 수집을 하고 융합을 하죠. 그럼으로써 정보의 활용성과 기업 운영의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하실 겁니다. 좀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한번 구성 요소를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졸트 엣지라는 영역을 통해서 센서나 설비나 제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SK를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엔진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머신러닝 엔진은 궁극적인 고울은 프리딕티브 메인티넌스 내지는 프리스크립티브 메인티넌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졸트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모듈은 사내외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시스템에 혼재되어 있는 정보를 필요한 정보만 저희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그 정보들 간의 디지털 스레드를 구현을 하고 어떤 액션이나 어떤 그 변화가 발생을 하면 그 이로 필요한 업무 절차,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종의 사내외 시스템 간의 정보를 연동하고 결합을 시켜주는 일종의 접착체 역할을 하는 모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졸트 모빌리티는 로우 코드 개발 방식으로 다양한 OS, 이제 브라우저를 지원할 수 있는 PC나 모바일 앱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졸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졸트 모빌리티를 구현된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상에서 뭐 어떤 도면 정보라든지요, 2D나 3D, 벡터나 레스터 데이터, 혹은 AR이나 VR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모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트 엣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나 설비나 제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가져오는 SDK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했고요. 이 엣지 모듈은 여기 이제 그림상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제품에 인베드가 되거나 아니면 제품에 탑재하고 있는 어떤 그 디바이스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된 이 장비의 정보를, 제품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필요한 쪽 클라우드에 보내거나 아니면 졸트의 다른 컴포넌트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졸트 AI는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엔진인데요. 저희 머신러닝 엔진의 특징은 이것을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아니면 엣지단, 어떤 제품이나 설비단에 인베드를 시켜서 그 안에 맞는 그 머신러닝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학습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딜리버리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고 데이터 수집 프레임워크는 저희 졸트의 엣지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뭐 클라우드나 다른 이제 엣지단, 뭐 OPC 드라이브나 이런 쪽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은 졸트의 모빌리티로 구현된 모바일 앱이나 PC 앱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이런 구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졸트 인티그레이션은요, 디지털 트레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코드 방식의, 그러니까 GUI 기반으로 선택을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룰과 관련된 엔진을 제공하는데요. 요 졸트 모빌리티와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뒷부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졸트 모빌리티는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정보, 자, 졸트 인티그레이션과 졸트 엣지를 통해서 디지털 트레드로 연결된 정보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정보를 로우 코드 방식으로 실제로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이제 개발 없이 다양한 OS, 모바일 혹은 이제 웹에서 개발할 수 있는 동작하는 앱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다양한 OS나 다양한 브라우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졸트 모빌리티 프레임워크를 통하게 되면 보통은 개발하실 때 애플용 전용 앱을 개발하시고 구글용 전용 앱을 개발하시고 OS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브라우저의 버전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그 부분을 또 수정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졸트 모빌리티는 OS나 단말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나
웹의 버전,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룩앤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개발하고 그것을 디플로이먼트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향후 이제 유지 보수 굉장히 좀 간편해지는 강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졸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졸트 모빌리티로 개발된 앱 상에서 2D나 3D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플랜트라고 하게 되면 뭐 P&ID 도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3D 설계 데이터, 그다음에 2D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식에 머지를 해서 굉장히 빠르고 가볍게 데이터 처리를 해서 이제 앱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 그 졸트 프레임워크, 로코드 DT 이네블러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렸고요. 약간은 조금 좀 상세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 그 윤현민 과장이 한번 동영상 시연을 통해서 상세한 부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트 인티그레이션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코드 방식의 이제 비즈니스 룰 엔진을 제공한다. 그리고 요 모듈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백여 건의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 굉장히 중요하고 실시간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과제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단의 CRM이나 ERP나 다른 내외부 온프레미스 시스템이나 SaaS 시스템들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듯이 HTTP나 TCP, 뭐 SOAP, REST, UDP, 파일, 뭐 이메일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기종의 이제 그 레거시 시스템을 연동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지금 화면의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파라미터를 설정함으로써 시스템과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코딩이나 굉장히 그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전문 솔루션이 아니라 굉장히 표준화된 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플러그인이 되는 커넥터 모드를 기본적으로 20여 종 이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커넥터 모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자바 기반으로 일부 개발을 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플러그인을 할 수 있는 커넥터를 만들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요, 어떤 파일의 포매팅을 변경을 하거나 또 파일의 컨텐츠에 따라서 이벤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룰 자체를 어떤 구이 기반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파라미터 값을 조정함으로써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럭처링인데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개선하거나 나누거나 재정렬하거나 추출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 생성, 개정, 삭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는 보안성이 확보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이기종 간의 시스템 간의 연동이 있어서의 보안성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티그레이션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그인, 양방향 플러그인 커넥터를 20여 종 이상 기본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새롭게 저희가 자바 API가 있기 때문에 API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용량, 그 전사적인 시스템 간의 어떤 데이터 연동이나 연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가용성, 하이 어베일러빌리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의 로드 밸런싱 영역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졸트의 인티그레이션 엔진 인스턴스에는 공유 메모리가 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서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인스턴스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공유된 메모리를 바로 참조를 하면서 두 번째 인스턴스가 오버테이크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스템이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첫 번째 시스템은 이제 다시 이제 모니터링하는 단계로 가고 두 번째 인스턴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순서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 필요한 인스턴스로 이 오퍼레이션이 이전이 되는 이런 그 기능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확장성이라든지 시스템의 안정성 관련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졸트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고객이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앱을 개발하는 영역인 졸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조금 이제 오후 시간이라 살짝 좀 졸리실 텐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하고는 또 다른 그 굉장히 생생한 그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저희 윤현민 과장이 지금 동영상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현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로서는 모바일로 개발하려는 엔터프라이즈 앱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선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를 확보를 해서 특정한 OS나 특정 버전에 맞도록 개발을 합니다. 애플의 iOS인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인지 또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단말의 스크린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보통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달에서 뭐 3개월, 4개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좀 소요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 나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실제로 현업 사용자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IT의 전문가인 개발자가 개발한 툴이다 보니까 분명히 현업 사용자하고는 사용수량 측면에서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은 이게 아닌데 내가 보고 싶은 정보는 이런 게 같이 좀 엮여 있으면 좋겠네. 약간의 그 갭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이슈도 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OS가 만약에 업그레이드 됐다. 아니면 전사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플랫폼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 아니면 회사에서 BYOD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단말을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고객사나 글로벌의 협력 업체하고 모바일 앱이나 어떤 PC 앱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단말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환경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대응하기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게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는 모빌네트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내외, 온프레미스거나 클라우드거나 사스 기반의 모든 데이터 소스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으로써 졸트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모아오는 거죠. 모아오고 워크플로우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개발 코딩 없이 개인화된 네이티브 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딩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물론 뭐 아주 복잡할 경우는 일부 코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네이티브 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티브 앱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능이라든지요, 터치를 인식한다든지, 줌인 줌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GPS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텍스트 메모를 남기는 보이스 투 텍스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단말이 내장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 충분히 100% 활용할 수 있는 네이티브 앱을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사용자의 유저 프로필 그리고 단말의 어떤 프로필에 따라서 싱글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진인지 실무 관리자인지 아니면 현장의 작업자인지 그리고 또한 이것이 iOS인지 구글 안드로이드인지 이거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클라우드상에서 구성을 해서 렌더링을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요. 하단에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내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환경에는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시스템 접속하기 위한 간단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졸트 API 게이트웨이나 졸트 커넥터라는 모듈을 온프레미스로 설치를 하고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졸트 이제 클라우드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말에서 운용이 될 앱 컴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내에서 수행이 되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실제 업무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졸트 모빌리티로 개발된 앱을 사용하시려면 사용자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졸트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앱스토어 가시면 검색을 하시면 졸트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졸트 앱이라는 일종의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를 하나 내려받아서 이 휴대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에이전트 상에 졸트 모빌리티로 개발된 앱을 뭐 5개, 10개, 수십 개, 수백 개 개수에 제한 없이 단말이 제공해 준다라고 지원을 하는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앱들을 내려받아서 적용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졸트 내에서 앱을 번역하고 렌더링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모든 동작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의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상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이 설치가 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되는데요. API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 접근의 마스킹, 그러니까 전부 다 가려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SAP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앤 세일스포스 같은 기존 20여 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기본적으로 오픈 커넥터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 액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로드를 전 세계 다양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APEC 지역을 위해서는 졸트의 그 인스턴스가 AWS의 그 싱가포르 리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국 고객분들을 위해서 AWS 한국 리전으로 저희가 이전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리얼타임 오케스트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조율을 API를 통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하거나 온프레미스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졸트 모빌리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참 굉장히 좀 졸리실 수도 있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졸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시연과 동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관점에 한번 좀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네,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쉽다 하셨는데 전혀 쉽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딥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뚜루뚜 인게이지먼트 하셨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상당히 라이트하게 저희 이제 새로운 고객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엑설트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몇 가지 샘플 예제를 통해서 활용 방안까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엑설트 클라우드 웹 포탈에 접속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 서버는 호주에 있는 서버고요. 접속을 해서 앱 빌더를 실행하게 되면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데이터 오브젝트, 워크벤치, 유저 프로파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개만 가지고 코드 없이 사용자가 쉽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어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소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저희 그 모빌리티 아키텍처에 나왔던 부분인데 각 그 사내나 어디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주는 데이터 센터랑 저희 클라우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 컬럼 하나하나가 각각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는 절대 클라우드에 있지 않고요. 고객의 이제 장비나 서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실제로 뭐 그 연결 정보라든지 데이터를 가져가는 쿼리 그리고 디테일 액션을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하는데요. 쿼리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 뭐 디벨롭먼트 모드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오고 그 안에서 액션이나 디테일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채우는 형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벤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모음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의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상위단에 폴더가 있고 그 안에 각각 하나를 저희는 이제 런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런처를 만드는 개수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고 고객이 원하시는 만큼 만드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저들의 권한이 있을 겁니다. 관리자는 관리자 모드에서 관리자의 권한만 볼 거고요. 뷰어는 뷰어만 볼 거고 현장 관리자는 현장을 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빌리티 기술이 특히 완성된 모바일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 폰을 켜셔서 뭐 애플폰이든 애플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들어가셔서 엑설트를 검색하면 실제로 에이전시라고 상무님 말씀하셨던 어플이 있고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희가 테넌트 정보 그리고 유저 정보만 입력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는 권한에 따라서 워크벤치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모빌리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가능한지 좀 쭉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작업 리스트라는 서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장 작업자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신규 작업이 하나가 떴다는 것을 알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거기 들어가서 그 안의 내용들을 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이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관련 도면도 있을 거고요. 뭐 매뉴얼도 있을 거고 하는 부분들이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매뉴얼, 뭐 PNID, 도면, 3D 같은 게 각각 다른 서버에 위치해 있더라도 그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커넥티드 워커의 컨셉입니다. 3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저희 프레임워크 중에 비주얼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웹 API랑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3D 모델링을 실시간으로 받아오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몇 가지 펑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저링도 가능하다는 동영상 화면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런 거에서는 거의 데모를 실시간으로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작업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작업 등록을 하는 워크플로우를 태우게 되는데 그때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날짜와 GPS 정보가 자동으로 디텍팅이 됩니다. 지금 거제로 나와 있죠. 제가 집에서 찍어서 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넣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을 지금 넣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인사정보 시스템이랑 연결을 시켜 놓았다라고 하면은 뭐 담당 부서 담당자도 어떤 룰에 의해서 자동으로 디텍팅 되거나 셀렉트 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게 단순하게 시작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폼을 연결시켜 놓은 워크플로우를 태웠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폼 에디터를 통해서 완성된 폼에서 뭐 셀렉트 리스트, yes or 뭐를 체크하는 셀렉트 리스트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프리타이핑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셀렉트 리스트 테이블 형식으로 셀렉트 리스트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바일을 사용하다 보면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 사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모빌리티를 이용한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서명이나 이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이나 지금 이런 뭐 모빌리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진 찍는 기능인데요. 만약 이 폼에 내가 지금 현장에 사진을 찍고 싶다면은 사진을 찍어서 그 폼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이 JS 그러니까 즉 뭐 이슈 폼들은 또 이거를 관장하는 어느 사이트로 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작업자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단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규 작업이 작업 중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전체 리얼타임으로 모두가 공유되고 담당자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종료를 기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작업자의 위치 뭐 정보들이 디텍팅 되고 마무리를 한다면은 작업 중이었던 작업이 완료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내용이더라도 권한에 따라서 관리자는 다른 화면을 구성하고 싶으실 거고요. 작업자는 또 다른 화면을 구성하시고 싶으실 텐데 지금 보이는 거는 만약에 관리자 모드로 간다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작업 등록, 작업 종료가 아니라 번치 작성.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슈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는 그 관리자가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같은 뭐 워크플로우로 이미 사전에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을 또 연결시켜 놓은 거고요. 상무님 그거 하실 동안에 질문들을 봤는데 상무님은 졸트라고 발음을 하고 저는 엑설트라고 발음을 하고 또 어떤 누구는 엑스알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저희 본사 쪽에서는. 근데 크게 그 부분도 제가 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의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엑설트, 졸트는 다양한 방면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전에 정의 내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재택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슈 리스트를 어느 부서에 가겠죠. 기존의 엑셀이나 워드로 작업한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 갔을 때 그쪽 관리자가 보게 되는 건데 아까 저희가 디텍팅했던 맵 정보, GPS 정보를 맵에 연동을 시키면은
실제 네, 제가 찍었던 저희 집이죠.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에서 뭔가 펀치가 발생을 했다,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게 연동이 돼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기능 중이고요. 요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이 준비해 왔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제조업 쪽의 스마트 팩토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쪽 중심으로 또 다른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지원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다 지원이 되고요. 업데이트도 다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저도 상당히 많은 필드를 영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화두는 DT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 것 같아요. 특히 제조업 쪽 분야에서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실시간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 종이가 없이 모바일 프로세스로 어떻게 그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공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하면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공장의 플로우를 맵 정보를 보시면 사전에 정의된 어떤 그 컬러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화면들에서 보면은 지금 컴포넌트 사이트에서 부품 관리 부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현장 관리자가 알게 되고요. 들어가서 이제 클릭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대시보드화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 화면을 한 번에 구성해서 보실 수도 있고, 한 번 더 들어간다면은 테이블 형식으로 디테일한 정보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엣지랑 연결이 시키면 실제로 이제 센서들의 디텍팅도 가능을 하게 되고요. 선적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 서플라이어 전체들 관리할 수 있을 거고요. 퍼체스 오더 등등 주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스태투스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QA 부서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모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초록색인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거죠. 그럴 경우에 그 파란색 칸에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QA 부서에 어떤 워크 오더가 떨어졌는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부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필요한 수량은 4개인데 지금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게 3개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디텍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어떤 샵이나 다른 공급업체 하나 더 트랜스퍼 해달라는 그런 프로시저, 워크 프로세스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연결된 정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폰 자체에서 이제 줌인, 줌아웃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도면, 사실 현장에서는 큰 도면이나 넓은 도면들을 원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들도 상당히 까다롭겠지만은 줌인, 줌아웃 기능으로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게 현장에서 종이 없이 DT와 스마트 팩토리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이제 지금의 오늘의 그 워크를 클로즈 한다라고 하면 다시 초록색으로 정상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많은 고객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여하는 게 자료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빨리 찾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 향상에 큰 힘이 된다고 보는데, 이제 공장의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어플을 개인이 만들었을 때 개인이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엑설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기술자가 코드가 없이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만 하면은 데이터는 유지되어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은 더 소개시켜드리면 음성인식 기능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데모를 못한 이유는 사투리가 음성인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영어로는 지금 인식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인 그리고 사진 첨부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모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 더 많은 데모 영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거는
정말 라이트하게 소개시켜 드린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본사 쪽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은 이어서 이제 상무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시연 내용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요. 오후 시간이어서 제가 하다 보면 너무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급 변경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그 고객 사례를 조금 더 이 동영상 외에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마이닝, 그러니까 광산을 실제로 최고로 하는 이제 건설 장비는 저희가 보통 보고 있는 건설 장비 한 5배에서 한 10배 이상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이 사례에는요, 이 그 광산 채굴 장비, 광산용 이제 트럭에 탑재되어 있는 텔레머트리,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가속도계나 경사도계가 내장되는 텔레머트리 시스템에 졸트 엣지를 인베드를 시켜서 그 모아진 센서 데이터를 매 25ms당 9,000개 이벤트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막대한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OT단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그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게 되면 데이터 트래픽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그 졸트의 그 룰 엔진을 사용을 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 자체를 좀 줄이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머신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에 수행을 합니다. 저희가 분석 작업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어드밴스하는 조금 더 향상된 분석 기능을 위해서 커맨드 센터, 그러니까 그 공장 이 이제 광산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그것을 보고서 관리자가 다시 필요한 명령, 컨트롤을 이제 그 장비 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졸트의 엣지가 이제 기본적인 커넥티비티라고 표현을 하죠. 텔레메트리에 탑재가 돼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실제로 커맨드 센터에서 활용하는 PC용 앱 화면, 그 다음에 모바일 앱 화면을 졸트 모빌리티를 가지고 구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좀 복합적인 그 스마트 팩토리 사례입니다. 지금 이 사례는 저희 이제 그 CMM이라는 컴퓨터라이즈드 메저링 머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제조를 할 때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측정하는 뭐 길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의 졸트 엣지가 인베드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OT의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산에 있는 SAP ERP, 그 다음에 세일스포스와 관련된 CRM 정보, 그 다음에 이 정보 자체는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맥스, 앱톱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맥스라는 사스 기반의 솔루션들과 연계를 해서 모아진 정보, 취합된 정보를 졸트 모빌리티로 개발된 앱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졸트 엣지와 그 다음에 시스템 간에 서로 연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앱을 개발할 때는 모빌리티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이 CMM 머신에 있어서의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를 위해서 저희 졸트 AI 머신러닝 엔진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사실 이제 시스템이 산의 시스템이 온프레미스거나 사스 솔루션이거나 클라우드거나 관계없이 저희 그 졸트 인티그레이션은 전부 다 그 정보를 수집해서 원하는 형태로 하나의 화면으로 전부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전에 저희 그 윤현민 과장이 소개한 것처럼 커넥티드 워커의 개념입니다. 필드 현장에 있는 작업자한테 워크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작업 지시서를 내려보내고 내려진 그 작업 지시서를 현장 작업자가 자기 휴대폰 내지는 태블릿을 통해서 작업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허가 사항들, 그 다음에 자재에 관련된 사항들, 날씨나 기타 도면 문서나 뭐 기술 문서를 이 모바일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는 모빌리티와 인티그레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추루뷰를 통해서 확보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같이 이제 앱상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졸트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듈까지 같이 결합이 된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요, 조금 이제 미국의 대도시의 이제 소방청입니다. 그래서 소방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과연 규모가 얼마나 될까 저도 좀 싶었는데 실제로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소방관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911 구급대가 되겠죠. 구급대 인력들이 대략 한 4,000명. 대략 15,000명에 해당하는 현장 근무하는 그런 진력들을 위해서 정보를 이제 보내는 그런 용도로 좀 적용을 했었고요. 실제로 어떤 화재나 그 구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각종 이제 알람 센서에서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CCTV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정보를.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신고자가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경우에는 그 사진 정보도 같이 저희가 결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시스템상에서 가져오고 졸트라는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 소방청 내에 그다음에 연방정부의 이제 각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 대략 한 20종이 넘고요. 그래서 이 졸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22종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한번 화재가 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신고자들이 접수를 하고요. 많은 트래픽이 갑자기 동시에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리얼타임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에 저희 졸트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되면서 검증이 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고객 사례와 시연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좀 맺은 말을 맺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좀 제 나름으로 쉽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옆에서 윤현민 과장이 너무 좀 어렵다라고 좀 뭐라고 좀 하시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저희 졸트의 프레임워크는 DT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러 플랫폼이고 그중에 졸트 모빌리티는 로우 코드 모바일 앱 디벨롭먼트다. 그래서 다양한 사내 시스템의 정보를 통합을 해서 한 번의 구현으로 OS의 종류에 관계없이 버전이나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특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교육을 통해서 물론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코딩 없이 혹은 굉장히 적은 수준의 코딩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이전트 하나만 다운로드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탑재되는 것은 수십, 수백 개까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트 인티그레이션은 GUI 기반의 신속하고 노코드 기반으로 인티그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접착체 역할을 하는 모듈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하고요. 제가 사실 이제 원래는 고객분들하고 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 사용하고자 하는 유즈 케이스나 풀고자 하는 비즈니스 이슈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일일이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고 적절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해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상황 때문에 좀 제약이 있었고요. 혹시 더 상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저나 저희 그 윤현민 과장한테 이메일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좀 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Q&A 질의응답 시간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창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보고 저희가 조금 한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질문해 주신 것이, 자, 음성인식 기능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단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 투 텍스트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나 이제 종류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데이터나 모든 시스템에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표준화해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은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부분은요. 로우 코드 방식은 따로 코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익힐 필요가 없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제 졸트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려면 학습은 하셔야 됩니다. 일러닝, 그러니까 인터넷 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저희 온사이트 교육 강좌는 들으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아주 그냥 뭐 굉장히 복잡한 오퍼레이션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교육을 받은 내용에서 그리고 저희의 툴을 이용해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는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의 자체적인 듀얼 모델 아키텍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레벨과 데이터 모델링과 실제로 소스 데이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다양한 OS에 지장 없이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질문 주신 부분은 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살트를 엑살트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그졸트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사유는 아까 이제 윤 과장이 설명을 한 것처럼 제한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졸트라는 명칭 자체가 크로스 얼터너티브스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사례는 스마트 팩토리 사례, 그 다음에 어떤 소방청 사례,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현장 작업체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내부적인 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내부 조직과 그 다음에 외부 협력사,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국내 그 본사와 해외 지사나 해외 협력업체, 서비스 파트너 이런 업체들하고 데이터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SSOT 기반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트레이드는 필수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 디지털 트레이드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 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원래는 지의 제프리 밀트 회장이 얘기했던 굉장히 궁극적이고 굉장히 드림과 같은 디지털 트레이드를 좀 표현을 하셨고요. 근데 디지털 트레이드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도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이제 think big을 하시는 거 좋은데 스타트는 스몰로 하셔야 됩니다. 작게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성공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일 패스트 쉽게 빠르고 신속하게 확장하시는 게 좀 권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 정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졸트 솔루션의 아직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리고 사스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임드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 한 명당 차지를 하는 이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다 보니까 그것이 연간단위든 뭐 월간이나 분기단으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본사의 로드맵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그 온프레미스 버전을 개발하는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세션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그 Q&A를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을 이제 3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저희 그 별다방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의 기프티콘을 저희 소정의 기프티콘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문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의 세션은 저희가 이제 오후 시간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지루하거나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서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지금 참 일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상의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한 이 시기. 빨리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저희 편안하게 고객분들 찾아뵙고 소개드릴 수 있는 시간에 속히 오기를 소망드리면서 오늘 하루 멋진 하루 보내시고 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